그래서 자아를 관찰한다는 것은 첫째, 지속적이어야 돼요. 계속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띄엄띄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잘. 그리고 두 번째는 섬세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자아가 일시적인 현상이구나를 체감하고 자아의 무상성을 발견하며 그것이 곧 무아의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는 게 뭔지 한번 보자 말이죠.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 화가 나는 과정이 시작부터 강렬하게 커졌다가 사라지는,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까지 그 전체 과정이 다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한테 어떤 말을 탁 하면 어떤 말을 들 때 화가 툭 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웬만한 거에는 화가 안 나다가도 꼭 나한테 화를 일으키는 트리거 시키는 말들이 있죠. 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어? 발작 버튼, 발작 버튼, 발작 버튼이야? 뭐 하여튼 그 비슷한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말만 들으면 그냥 내가 못 찾는 거 있죠, 왜? 이게 내가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사실 안 믿으면 그것이 큰 영향을 안 받을 텐데, 그 말을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약점이죠. 나의 약점이나 내가 그것이 그 약점이 사실이라고 믿거나 그러면 그 말에 크게 영향을 받죠. 그런 말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부인하고 싶은데 저 밑에 깊은 무의식에서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것이 약점이야. 그러면 누가 그 말하면 그냥 발끈합니다. 그 말이 나의 내면에 영향을 미쳐서 미묘한 불편함이 아랫배에서 꼬물꼬물 올라오는 게 그때부터 느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섬세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열감을 가지고 배를 가득 채우고 가슴으로 올라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심장이 박동이 세져서 그 열기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이 전체까지 그 과정에서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라는 그 생각에 에너지가 확 몰려드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이 아주 공고화되고 그가 나를 무시했으라는 내 생각을 점점 믿는 마음이 세져서 그 생각이 사실화되어 버리는 과정까지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 보이죠. 거기서 주의가 생각에 몰려드는 것이 느껴지면 이게 아주 민감하게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너무 지쳐요. 그리고 화에 동시대. 그러면 또 관찰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평정하게 그 화에 동시되지 않고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마음. 이게 평정심이고 분별력인 거죠. 그 다음은 거기에 에너지를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그때 주의를 생각에서 이렇게 거둬들이면 생각에 몰려드는 주의. 생각에 주의가 몰려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생각이 믿어져요.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느낌이 나면 그게 주의가 거기에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느껴지면 이제 생각에 주의가 가네. 자기 믿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죠. 왜냐하면 그 생각에 주의가 아주 급속도로 빛보다 빠르게 몰입되는 그 통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느끼면 주의를 탁 스탑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거기로 쏠려드는 주의가 스탑되면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이 희미해지면서 생각이 사실이다라는 느낌이 사라져요. 아, 이게 내 생각이네, 이래요. 정말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주의가 막 쏟아져 들어가서 그것이 사실처럼 돼서 저놈이 나를 무시해? 막 이러면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힘을 잃으면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점차 나의 상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분노는 가라앉고 점차 희미해지죠. 그렇게 생각이 헛된 것임을 보면 분노는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 다 느껴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집중력과 분별력이 다 갖춰진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이게 보여요. 이걸 한번 제대로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 감정이라는 현상, 모든 감정에 이 과정을 다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최소한 화에는 다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의식적으로 경험하면. 근데 대부분이 이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돼 버려요. 내가 그걸 잘 못 봅니다. 하나하나 느끼지 못해요. 그냥 띄엄띄엄 느껴버리거나 잘 의식되지 않거나 결과만, 머리끝까지 올라온 그때만 느껴지거나 이런 거죠. 이게 관찰의 힘이에요. 관찰이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의 작용이 늘 작용하던 습관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작용하면 그건 기계죠. 늘 비슷하게 반응하면. 요거만 톡 건드리면 그냥 툭 반응하는데. 자유로운 사람은 똑같이 자극하면 어떻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자유롭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력이 더 우세하게 쓰여져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분별력이 더 중요한 사안은 이런 거죠. 대상이 달라질 때 나라고 느껴진 마음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려면 분별력이 더 치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얘기하는 마음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아예요.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자아죠. 예를 들어 선생님을 만나면 공손하게 숙이는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친구를 만나면 평등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고 그때 그것이 나라고 여겨지죠. 아, 선생님 하는 나가 나타났잖아요. 야, 친구, 왔니? 벌써 태도가 다르죠.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나가 달라진 겁니다. 생각만 변함없어요. 친구를 대하는 나나 선생님을 대하는 나나 똑같은 나 아니야? 이건 생각이죠. 경험은 달라지고 있어요. 경험은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환자를 대하는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나와 엄마를 대하는 딸로서의 나. 다르잖아요. 근데 생각은 똑같아. 이게 나야라고. 이게 이름 붙인 것에 커다란 오류라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을 만났을 때 공손한 태도가 나타나는 전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한번 느껴서 분별해 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평평하게 그냥 평범한 느낌을 있다가 선생님을 딱 보고 인식하는 순간, 선생님이 왔어요. 인식하는 순간. 지나간 경험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잘해줬던 거, 내가 몰랐을 때 뭘 물어보면 아주 기꺼이 잘 대답해줬던 거, 그리고 내가 어디 아프고 힘들면 양호실까지, 어디 병원까지 데려가줬던 거, 이런 것이 쫙 올라오면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내가 기꺼이 작아지죠. 우리가 감사할 때는 내가 작아집니다. 그런 기분 나쁜 작아짐이 아니라 기분 좋은 작아짐이에요. 기꺼이 작아지니까. 그런 마음이 휙 나타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의를 다하는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 게 다 느껴져요. 그러한 기억이 머리에서 시작돼서 인식이 일어나고 가슴의 느낌으로 이어져서 따뜻하고 고마운 그 느낌과 함께 공손히 숙이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과정. 그게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 자극은 밖에서 오지만 그 마음속에 벌써 그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선생님에 대해 내가 감사하는 나로서의 어떤 나라는 느낌이 함께 작용하고 있고 그 둘의 관계 속에서 일화가 떠오르고
그 사건이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의 정도를 얼마나 일으키는지가 느껴지고, 애정의 강도. 그 속에서 나와 선생님이라는 인식이 마음에서 관계에 맺어져 있음이 알아채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떠나면 이제 서서히 여운이 남아서 떠난 뒷모습을 바라보고 여운이 점점 가라앉고, 이런 인식해서 가슴의 느낌과 몸에 흐르는 애정으로 인한 에너지의 흐름까지 면밀하게 잘 느껴보는 거죠. 이러면 내가 대하는 사람마다 이 전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대상마다 다 달라요. 내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잘 느껴보면. 이게 바로 치밀한 분별력이 생겼을 때, 평정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동일시되지 않을 때 이게 느껴져요. 제대로 관찰돼요. 안 그러면 감사해서 그냥 껴안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는 거기에 동일시되거나, 화가 나서 저걸 어떻게 하고 불그락 터져 나오거나, 이거는 관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 끝나고는 알죠. 다 끝나고는 비개인적 주체가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다 알아요. 끝나고 나면 이미 다. 그러나 일어난 상태에서는 내가 거울로 있지 않고 거울 속 내용으로 확 빠졌기 때문에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거울로 있을 때만 우리가 이 관찰돼요. 그러니까 분별력과 집중력에서, 그러니까 분별력은 위파사나, 거울처럼 있는 마음이 돼야만 분별력이 자꾸 커지고 깊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다음에 집중하는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주의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만 이게 오래도록 깊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할 때 전화기를 끄라고 합니다. 마음이 자꾸 딴 데로 분산되지 않게. 집중하면 그 마음이 깊어져서 무의식적인 느낌까지 의식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 표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깊어진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깊어져요. 머물면. 근데 머물지 못하면 자꾸 표면으로 나가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집중력은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근데 깊이 들어갔는데 참새하게 그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없으면 또 뭉뚱그려서 느껴버려요, 그냥.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면 또, 관찰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과 분별력이 이 마음 관찰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변화해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느꼈다? 좀 쉬고. 그럼 벌써 느낌이 바뀌었거든요. 지나가 버렸어요, 마음작용이. 띄엄띄엄밖에 못 봐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한 과정 전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크게 변화한 이후에나 의식되기 때문에 마음 전체 과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큰 두려움이 있거나 물리적으로 육체에 통증이 생겼을 때 주의가 산만하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통증이 사라지고 화가 사라지고 또는 뭐 두려움도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러고 나서 의식하면 그게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과정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에 작용하는 이치가 안 보이면 계속해서 그 작용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전체 과정이 제대로 보이면 제대로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그 밖에서 떨어져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작용 밖에 있게 돼요. 작용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작용 밖에 있게 만들어요. 중심을. 그래서 관찰 자체가 이미 우리를 내용에서 떨어져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관찰하지 못하고 자꾸 동일시되면 내용 속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 과정을 보기 위해선 집중력이 요구되는 거고. 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비개인 모임에서 냈죠. 하나의 사물을 10분 동안만 지속적으로 단순한 사물, 그냥 이 단순한 사물, 이걸 10분 동안 바라봐라.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졸지 않고, 바라보긴 보는데 맨날 조는 사람, 이건
여기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생한 느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 이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꾸 주의가 딴 데로 가고. 첫 번째, 주의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 이게 집중력이에요. 두 번째, 이것이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 매번 다른 느낌으로 바라보일 것. 이게 분별력이에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비슷하지만, 왜냐하면 뭐 이게 똑같이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그런데 눈도 특정하게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손으로 이걸 느끼면 어때요? 이렇게 만질 때와 이렇게 만질 때 느낌이 다 다르죠? 이렇게 만질 때, 이렇게 만질 때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촉감은 달라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눈도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면 이제 미세하지만 이 손처럼 거칠게 느껴지지 않지만 미세한 느낌의 변화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고 똑같이 이게 동, 네모난 동그란 그건데 뭐 이걸 어떻게 계속 봐? 똑같은데. 똑같이 보이면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분별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여러분 10분 동안 변치않고 분산되지 않고 보고 생생하게 볼 수 있다면 집중력과 분별력이 길러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힘으로 자기 마음을 바라보면 아주 많은 것이 보이고 더 엄밀하게 바라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물을 집중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잘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의 식물로 바뀌고 그 다음엔 동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그 관찰의 힘이 더 정교해져요. 얘는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식물은 또 막 생생한 그 생명감까지 끊임없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집중력이라면 이제 분별력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별력은 구분해내려면요, 동일시되지 말아야 돼요.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물을 느낄 때는, 사물을 분별할 때는 우리가 동일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느끼고 관찰할 때는 쉽게 동일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라고 얘기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그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푹 빠져든다 이 말이죠. 일종의 스토리, 드라마 보는 것처럼. 아주 재밌는 드라마, 그것도 절실한 드라마, 내 이야기니까. 얼마나 쉽게 동일시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되지 않는 힘이 있어야만 제대로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대상에 머무는 힘이라면, 대상의 주의가 머무는 힘이라면, 분별력은 대상에 동일시되지 않는 힘이에요. 그 힘 두 가지가 잘 갖춰져야만 내면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느낌에 빠져버리면 평정심은 사라지고 그 느낌으로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섬세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그것에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어떤 빛이 와도 그 빛을 드러나게는 하지만 그 빛에 물들지 않는 스크린처럼, 영화의 스크린처럼. 영화의 스크린은 어때요? 빨갛고 노란 빛이 와 닿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 빛이 파란 빛으로 바뀌면 또 파랗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좀 전에는 빨갰는데 파란 빛으로 바뀌었네라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크린이 만약에 빨간 빛이 오면 빨갛게 물들면 그 다음에 파란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파란 빛으로 인식이 안 되고 다른 검은색으로 인식이 될 거 아닙니까? 섞여가지고. 이게 물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 흰 스크린처럼 내 마음이 존재할 수 있어야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빨간 것 다음에 노란 것이 오고 주황색이 오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오고 파란색이 오고 보라색이 오는구나. 이런 순서와 작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은 물들지 않는 마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것을 매달아도
저울에. 저울을 무거운 거 매달면 저울이 추가 쭉 내려가죠. 근데 무거운 걸 따로 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 베이스. 제로로 돌아오죠. 저 체중계. 딱 올라가면 50kg 올라가는데 딱 내려오면 다시 제로.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오래된 체중계는 올라가면 50kg인데 딱 내려오면 10kg가 남아 있어요. 이거 못 쓰는 체중계 아닙니까? 이게 바로 동일시되는 마음과 똑같아요. 어느 정도 동일시돼서 마음이 늘 물들어 있어요. 이러면 제대로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평정심이 자꾸자꾸 갖춰져야 되는데 이걸 키워주는 게 위파사나의 핵심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통증이 나타났네? 통증이 사라지네. 통증이 나타나서 자꾸 없애려는데 주의를 쓰지 않고 통증이 나타났냐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면 이게 또 사라지네? 이걸 한번 제대로 경험하면 통증이 다음번에 나타나도 이걸 자꾸 지우려고 하지 않게 돼요. 이게 사라진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동일시되지 않고 바라보는 이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경험에 의해서 이게 사라지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 물들지 않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게 위파사나의 힘이에요. 이렇게 위파사나의 힘과 사마타의 힘 또는 집중력과 분별력의 힘이 갖춰지면 그때 우리는 마음을 제대로 아주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작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을 키우는 게 바로 우리로서는 감지 연습입니다. 감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호흡 동시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호흡 없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지가 뭐예요? 호의 느낌 없이 분별되는 지금 이 순간의 느낌. 그리고 이 순간의 느낌, 과거나 미래의 느낌이 아니라. 이게 감지의 의미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호흡 없이 그게 뭐예요? 동시되지 않고예요. 그 다음 분별되는 이게 바로 분별력이죠. 그리고 이 순간의 느낌, 이 순간에 집중된 마음,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현상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용으로서 작용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려면 집중력과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연습해 보자.